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연봉이 늘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이 글의 제목은요, 연봉이 늘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가 아니라 20kg를 뺐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라는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외모잖아. 외모가 보통 남자들의 능력으로 치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반대로 이게 딱 끼워 맞췄는데도 이야기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결국엔 시작하는데, 뭐 이야기는 되게 간단해요. 어떤 여자가 20kg를 뺐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과거에는 이게 살이 빠지기 전에는 이런저런 뭔가 시사, 사회, 다양한 분야에 관심도 가지고 그랬는데, 살을 뺀 지금은 오히려 뭔가 강박증 같은 게 걸린 거지. 자아 정체성 자체가 몸무게로 결정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목매게 되고, 외모에 대한 그런 것도 결벽증이라고 해야 되나?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살을 빼고 나서 이성한테 연락이 오긴 오는데, 문제는 이게 좀 삐딱하게 보게 되는 거야. 얜 내가 뚱뚱했다면 이러지 않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든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살을 이렇게 뺀 지금도 뭐 아직도 내가 좀 살이 더 찐 것 같고,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다 전부 다 이쁜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근데 자기는 아직도 돼지 같고, 그래서 살 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참고로 158에 70kg에서 158에 50kg까지 뺐다고 하거든요. 158에 50이면 약간 좀 늘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체형이죠.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연봉으로 치환해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가 떨어지더라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 뭔가 돈이 있는데 연봉이 늘기 시작하니까 말 그대로 이제 다른 것들에 다 관심도 없고, 옛날에 삶이 밸런스가 있었다면 돈 거리에서 돈에 더 얽매이게 되고, 어떤 외모에 대한 그런 강박처럼 똑같이 어떤 여자가 나한테 이제 관심을 표해도 얘는 내가 돈이 많이 없었으면 나한테 관심도 없었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는 어디서 많이 봤냐면 대기업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내 이야기 듣는 동안 저 씨발 내 얘기하는 거 아니면 흠칫한 사람 되게 많을 건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뭔가 좀 유년기 때 주목이나 이런 걸 잘 못 받는 사람 있잖아. 사실 어렸을 때는 남자들은 진짜 외모가 전부였잖아. 전부 외모가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거든. 어렸을 때는 여자랑 똑같이 따지고 보면. 근데 여자는 커서도 외모의 힘이 세다고 하면 남자는 거기에 능력이라는 힘이 더 이게 꼽셈으로 치환이 된다고 내가 하잖아, 항상. 그러다 보니까 능력을 엄청 키워버리는 거야. 내가 외적인 피지컬이 딸리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능력을 딱 키우고 나서도, 능력을 키우고 나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얘가 내가 대기업을 안 다녔다면 나랑 얘기는 할까? 날 쳐다나 볼까? 왜? 자기 과거의 경험엔 절대로 저런 애들이 날 쳐다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더 강한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경우가 난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슷하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도 더 많은 놈들이 많다 보니까 요게 뭔가 자본사회의 진정한 노예로 이제 거듭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좀 옛날에 더 행복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게 완벽하게 딱딱 맞진 않지만 이런 살과 이게 돈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베스트 댓글마저도 똑같이 적용이 돼. 그래서 베댓이 보면 뭐냐면, 제일 베댓이 뭔가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거란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거 많거든. 남자들도 대기업 들어가고 나면 진짜 다 끝난 줄 알고 모든 여자 다 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여자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보거든, 남자를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두 번째 베댓이나 세 번째 베댓 같은 걸 보면 약간 뭐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살 빠져서 나쁜 건 없지 않냐, 배부른 소리 그만하고 이제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연봉도 많이 벌면 불행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냥 거기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나도 말하잖아. 연봉까지 갈 필요 없이 한 달 월급이 20만원 30만원 늘어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니까. 진짜 20만 30만원 올라갈 때마다 삶의 질이 진짜 달라져. 그게 얼마나 좋은데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살 빠진 여자의 글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근데 그 뒤에 후기를 보니까 약간 이 여자가 뷰티 쪽으로 일하는 여자였더라고. 뷰티나 이런 쪽으로 일하는 거라서 주변에 이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이뻐져도 주눅이 들고, 그리고 외모 비교도 엄청 많이 당한 거야. 뷰티 쪽에 일하다 보니까. 어머, 너는 살 빼면 이쁜데 왜 안 빼니?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 야, 이 돼지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꼽는 거지, 여자들이. 그런 거 당하다 보니까 여자애가 자기가 말하기도 자기가 자존감이 원래 좀 낮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이제 이뻐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비꼬이게 느껴지는 거야. 나한테 대쉬한 남자들도, 자, 저 새끼는 내가 뚱뚱했으면 나한테 오지도 않았겠지. 약간 이런 거. 그런 남자도 마찬가지거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이게 능력을 가지게 되면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야. 저 김신현,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나한테 오지도 않았을 거야. 약간 이런단 말이야. 결국엔 이제 똑같은 부분에서 오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일단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그런 뭔가 뭐 다들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만 삶의 희노애락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밸런스 균형 지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맨 처음에 씹돼지였던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씹돼지였던 적이 있는데 살을 언제 가장 많이 뺐냐면 디지털 노마드 생활하면서 그때 제가 1년 3개월 넘게 여행하면서 그때 살을 가장 많이 뺐어요. 근데 살을 그때 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일단 입이 짧아가지고 해외 나가니까 밥을 잘 못 먹어. 그래서 저는 해외 나가면서도 뭐 한식당을 제일 많이 갔거든. 실제로 한식만 존나 많이 처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말했잖아, 베트남에는 김치를 편의점에 팔아가지고 베트남 제일 오래 살았던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걸 겪은 적이 있어. 약간 좀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동북아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페이스잖아, 왁구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내가 겪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건 내가 어디 뭐 손님으로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들이 뭔가 좀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 되게. 그러면서도 막 잘생겼다는 얘기도 해주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박물관에서 들었어, 난 심지어는. 이슬람 박물관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나는 그걸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옛날에 홍석천 아저씨가 그 얘기 한 적 있잖아. 살을 한번 쫙 빼고 나면 그 맛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맛에 도취되고 나면 그 몸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그럼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뽕맛이라고 하면 하나의 뽕맛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맛보게 되니까 맨 처음에 내가 결심했던 게 성형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원래 교육하면 성형을 하려고 했거든, 코를. 남자는 코 성형만 해도 좀 잘생기시잖아.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뭐 생긴 대로 살기로 했어. 뭐 지금 여기 코 성형 해봤자 좀 잘생겨져봤자, 뭐 씨발 뭐 여자는 뭐 따먹으려고 또 어떻게 뭐 돌아다니겠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건 뭐 내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운동이나 하자 이렇게 해서 몸을 키우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살 같은 경우도 그게 있더라고. 빼면 뺄수록 좋은 것 같지만서도 마냥 그렇진 않아. 먹는 기쁨이 존나 좋거든. 먹는 기쁨이.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도 한 4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했는데, 지금 와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좀 먹고 싶은 걸 다 처먹진 않아. 근데 운동을 내가 좀 빡시게 하는 편이거든요. 한 번 하면 2시간씩 한단 말이야. 벌크업, 이게 근력 운동 1시간 하고 유산소 1시간에 내가 술을 좋아해서. 그 다음에 끼니 먹는 것도 보통 샐러드나 이런 걸로 먹다가 한 끼 맛있게 먹어요. 한 끼 이제 술 같은 거 먹을 때 그것만 먹자. 그래서 맛있게 먹자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선이 딱 그 정도더라고. 그나마 내가 내 몸을 유지하면서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런 뭔가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으면서 나의 그런 뭔가 행복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현재 지점이더라고, 저는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그게 뭐 체중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이 여자들도 이게 체중 빼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빠지게 되거든. 근데 존나 빼고 나면 뭐 하나 먹으면 살이 바로 쪄요, 진짜. 그게 있다니까. 살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 잘 빠지다가 안 빠지면 거기서 더 극한으로 굶어야 되는데, 극한으로 굶어서 뺀 이거는 먹으면 바로 찌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거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만큼 뺐을 때 그 기쁨이 더 큰 사람들은 그게 유지가 되겠지. 뭐 아니면 직업이 모델이라던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왜냐면 살을 빼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 남자 연예인 중에 조세호 있잖아. 조세호는 살찐 게 난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여자 중에는 김신영인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굳이 내가 그걸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봐. 물론 이제 그 개인의 만족도에 따라서 그걸 유지하니까 뭐 자기의 가치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결론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체중이든 몸이든 돈이든 자기가 적절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밸런스 균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돈 같은 것도 너무 미친 듯이 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관찰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뭔가 나의 그런 워라벨이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이 균형점이 맞춰지는지 그런 것들이 나온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 자체가 괴로우면 또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다른 걸 생각하는 게 또 하나의 그런 균형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체중이든 뭔가 일이든 생활이든 돈이든 간에 각자한테 가장 이게 뭔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점이란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마냥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런 것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봐가지고 여러분한테 맞는 그런 지점을 찾아내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찾아내기까지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던 것 같아. 나도 한 5, 6년 걸렸던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금 사이클이 아주 좋거든. 지금 진짜 행복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행복하십시오로 요약하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